안녕하십니까. 자유창의 공모전 빅데이터 분석학의 발표를 맡은 김선주, 양은철, 정지은입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 분석학의 설계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보로부터 시작되는 정보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는 다음과 같은 번쩍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먼저 PC와 OS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하던 PC 시대를 지나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인터넷 검색 사이트 위주의 인터넷 시대, 이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을 둔 모바일 시대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수집, 분석이 불가능한 방대한 데이터의 총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해외 연구기관 가트나에서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원유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한하고 그 가치 역시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길의 교통량, 이것은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숙사에서 자고 있을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사 품목의 수요량 측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며 정부의 경우에서는 원활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료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그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이를 체화한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학에 기반을 두어 통계학과 경영학을 연계시킨 BBT 트랙, 통계학과 행정학을 연계시킨 BAT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트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학년 커리큘럼 부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학의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교육과정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협동심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학의 신입생들은 본격적인 전공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글쓰기 과목인 스마트 시대의 읽기와 쓰기 1, 빅데이터 분석 학도로서 4년에 걸친 학업 과정을 계획하는 RCMB, 그리고 정보윤리론 1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중 정보윤리론은 데이터라는 지적 재산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보 개방에 관련된 제도적 근거들을 학습하며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의 기초를 함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통계학 입문, 그리고 빅데이터의 개념과 역사를 다루는 빅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수출할 수 있는 기법을 다루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과목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학년 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과목들의 심화 강의를 학습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본격적인 전공 강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1학년 과목의 연장선격으로 정보윤리론 2와 스마트 시대의 읽기와 쓰기 2를 학습하고요. 본격적 전공 강의로서 개인,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 걸친 다양한 다방면에 걸친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관리,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와 통계치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다수의 서버를 통한 분산 처리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법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은 2학년 과정에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다루도록 합니다.
네, 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R과 자바 그리고 하둡이라는 강의를 이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3학년 과정부터는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의 어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데요. 2학년 과정을 마친 빅데이터 분석학의 학생들은 3학년 과정에서 BBT 그리고 BAT 두 트랙 중 한 트랙을 선택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비즈니스 트랙의 약자인 BBT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소비자 마케팅과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학과 연계한 트랙이며 빅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랙의 약자인 BAT는 스마트 정부에 걸맞는 의도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학을 연계한 트랙입니다. 이 두 트랙 간의 공통 이수 과목으로서 빅데이터의 구축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는 빅데이터 큐레이션 과목 CBC를 이수하도록 하고요. 빅데이터의 특화된 분석 방법인 회귀 분석, 다변명 분석, 선형 모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 세 과목들은 과목 간의 난도와 편차를 고려해서 3학년 1학기부터 한 학기 한 과목 이수를 권장하도록 합니다. 네, 그럼 트랙별 특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T 트랙의 특화된 과목으로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현하는 CRM,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학습하는 기업 프로세스 통합적 분석,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서의 분석 기법과 의사결정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AT 트랙의 특화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정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CSG,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원인을 탐구하는 대중심리학과 사회현상론, 정부의 특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데이터 익스플로러,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해 미래 예측에 대해 탐구하는 데이터 미래 예측 과목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학년 과정에서는 1,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기본 소양 함양 위주의 과목들과 3학년 과정에서 다뤘던 트랙 특화 과목들을 접목시킨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무 교육의 일환으로서 세미나, 해외 대학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인턴십 과목들을 제공합니다. 네, 또한 정보 관련 제도의 실제적인 기준과 적용을 배울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윤리를 4학년 과정의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랙별로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이터 경진 대회를 4학년 마지막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학의 장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AT 전공자들은 정책이 이관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정책 프로세스 단계를 구축하는 데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정량적, 개량적 조사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요구에 나타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취합하고 이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 단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곳에 산재한 빅데이터를 정책적 관점에서 취급함으로써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며 관리 차원의 투명성까지 보장되는 국민 공감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의 개발과 실용화를 기조로 하는 스마트 정부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보 분석을 통해 재난, 질병, 치안, 물가 관리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국가위험관리 시스템인 RAHS를 통해 국가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BBT 전공자들은 소비자 구매 패턴, 소비 동향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이를 기업의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소비자 패턴을 읽어 성공적인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통치적 데이터들을 수합,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BBT 트랙의 학생들은 기업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 의사결정까지 역임하는 정보관리 책임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과 기존의 통계학의 응용의 요소를 첨부한 우리 학교의 응용통계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농협통계학과는 순수 통계 이론 습득에 주 목적을 두며 이와 관련된 학사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학은 이러한 의료통계학과는 달리 현재 정보화 시대의 혁신과 패러다임을 몰고 올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종료됐고요. 아까 1분을 흔들어 주셨는데 못 보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제가 마음대로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응용통계학과에서 기초를 배우고 나서 요새 좀 많이 얘기가 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이 학과를 만들어야 되나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 응용통계학과를 나오고 대학원 과정에서 또 배워도 되나요? 아니, 응용통계학과를 나와서 대학원 과정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기존 그런 이론, 기초 이론을 알면 다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일 테니까 그래서 굳이 응용통계학과 말고 이런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인가. 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분석학은 이러한 사회 시류와 수요에 발맞추어서 빅데이터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는 그런 것들이 유익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어떤 삶의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일 테니까 그런 메일들이 막 오고 그런 데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 비즈니스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게 빅브라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에 맞서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상에서 1학년과 2학년 때 정보 윤리론 1, 2와 4학년 때는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윤리라고 해서 윤리 관련 과목을 심화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이 법제화되어 있고 개인이 인터넷상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개인정보를 익명화를 한다던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을 통해 개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사용하면 빅브라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네, 저 역시 빅데이터 관련 학과를 설계하다 떨어졌는데 굉장히 잘 하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이 데이터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지를 기업에 파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다음 소프트가 그 최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 소프트 같은 경우는 50%만 통계학 졸업자, 나머지 40%를 인문학 졸업자, 10%가 경영과 사회과학 같은 졸업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40% 인문학 졸업자인데요. 이는 단순한 1차원적인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용을 가진 정보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인문학을 다뤄야 된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어쨌든 효용을 좀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BBT 트랙, BAT 트랙 모두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목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BBT 트랙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응용 통계학을 융합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존 경영학에서는 고객의 심리를 정보를 분석할 때 단순히 개인을 경제적 주체로서만 파악합니다. 하지만 인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제적 주체적 역할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의 총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한 경영학과 응용 통계학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인문학과도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현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인문학을 융합한다면 충분히 좋고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이 어마어마하고 아까 그래퍼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10의 21승, 즉 1제차바이트까지도 굉장히 그렇게 많은 데이터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일이 의견이나 개인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발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자료 분석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하는데 그 안에 오피니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그런 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SNS에 올라온 글이나 개인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더 다른 방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빅데이터 자체에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